네, 대선 캠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네. 전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전 서울시장 후보님 보랏빛 향기 아주 그리고 옛날 얘긴데요. 그 20년 그거보다 훨씬 더 저는 네. 생명문화포럼과 네. 또 지구와 사람 네, 많이 뭐 오셨잖아요. 대표님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지금 선거를 맡으셨네요. 또 대표님 이 뉴스토마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더라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직접 선거를 뛰신 적은 있는데 이렇게 선거대책위원장 맡으신 적 전에도 저 있으셨던 거예요? 2008년 민주당 총선 이후는 아. 거의 그 공식 직책 맡고 이렇게까지 한 건 처음이다시피 하죠. 오래됐죠. 네. 이번에 그러면 좀 큰 마음을 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큰 마음인데 너무 가벼운 마음 쉽게 왜냐하면 내란 상황이니까. 네네네. 그 오늘도 한덕수 총리 그 부총리 수사 중이라는 뉴스가 네네네. 나오는데 그 내란이 아직 다 밝혀지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내란 상황이 끝나지 않으니까 다들 불안하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나 주변에서도 이번엔 선거운동 좀 해야 되지 않냐. 다들 이렇게 뭔가를 좀 다 합심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하세요. 그래서 결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그렇지만 선대위에 이렇게 공식 직책을 갖고 합류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네.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게 지금 한덕수 전 대통령직 권한대행 전 총리 그리고 네. 최상목 전 부총리. 경제부총리 전 또 대통령직 이상민. 권한대행 두 분이 출국 금지 조치된 거 말씀하신 거죠? 네. 내란 오늘 보니까 뉴스가 그렇더라고요. 피의자 신분이겠죠? 피의자 신분이에요. 네. 네. 아유, 근데 그런 분이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될 뻔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러시지만 한덕수 그 권한대행의 행보가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네. 탄핵 소추를 발의를 가로막고 탄핵을 가로막고 또 뭐 헌법재판관 지명 안 했다가 또 윤석열 쪽 사람을 또 지명했다가 그랬죠. 이완규. 갑자기 대선 나오고 그래서 네.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런 느낌을 줬잖아요. 그게 이런 수사하고 관련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그 내란 재판이 진행이 되지만 뭐 국회나 그런 데서 좀 밝혀진 군 장성들 외에 전모가 아직 수사가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밝혀지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언제부터 어떻게 이거를 모의하고 실행하고 누가 기획했는가 어디까지 관여돼 있는가 네. 누가 관여돼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아찔하네요. 사실 그렇죠. 우리 사실 노상원 그 수첩 보면은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군 인사 문건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기밀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누가 관여했는가 우리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란을 끝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대선을 치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격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도 이 대선이 중요한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밝히기조차 쉽지가 않은 윤석열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수계에 대해서 진술 한번 받지 못했어요. 그러네요. 네, 한 번도 한 번도 직접 조사는 했지만 또 대답을 안 진술 했죠. 거부하고, 네, 검찰서 그 하려고 할 때는 또 그 공수처법과의 충돌 때문에 못 하고.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래서 사실은 비상계엄 이후에 더 놀랬다시피 비상계엄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계속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서부지원 폭동도 그렇고 네. 구속 취소 결정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는가? 어떻게 내란에 관여돼 있는 윤석열 정부 쪽 여러 인사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또 어려운 일이지만 맡으셨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강 장관님 생각하시면 판사 이 경험이 있으시고 또 이제 사회활동 오래 하셨으니까 사실 보수적인 인사들 또 민주당 또는 민주당 당원이시기도 하겠지만 또 네. 보수적인 인사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에. 보수예요. 그러세요? 우리나라 하도 이렇게 막 비상 사태들이 벌어지니까 네.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요즘 그러면 지금 강 장관님이 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네. 정도 이야기에는 보수적인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세요? 네, 만나보시면 그래서 어떠세요? 지금 윤여준 그 상임위원장님이나 이석연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하신 네네네. 이런 분들이 다 헌정질서 회복에 공감하기 때문에 합류하신 거고 네. 또 두 분하고 호흡이 잘 맞고 그리고 또 그 허은하 대표나 김상욱 의원, 김용남 네네네. 전 의원 합류하는 걸 보면은 다들 헌정질서 회복에 동의하는 내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고 내란이 밝혀져야 되는 적극 반대 거기서 이제 공감이 되는 거고 그거 외에는 그 정치인들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의 개인적인 그 대화나 관계 속에서 좀 포용적이고 좀 일관된 정치 철학이 있다는 어떤 리더십에 대한 공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세 분 다 그 말씀을 하세요. 허은하 대표도 그 네네네. 말씀하시고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실제로 중도 보수 또 수용하는 포용적인 리더십이고 태도가 일관되시다. 굉장히 똑똑하시다. 이런 말들을 세 분이 하세요. 정치인들이. 물비님이 여전히 고우시다. 이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비님. 네, 강8450님 감사합니다. 네. 강 장관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재명 후보라는 그런 개인. 저는 이제 21년에 경기도 그 기후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경선 후원회장 맡은 인연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좀 그 경기도 도지사로 하면서 정책에 좀 호감을 느꼈어요. 굉장히 그 친서민 정책, 악성 사체, 뭐 근절 이런 거.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진짜 대한민국 슬로건하고 이분 유세를 보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죠. 이분 진짜 국민 중심의 국민 주권주의자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이 국민 주권 국가, 국민 주권 정부. 다음 만일에 당선된다면 다음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 국민 통합 정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요즘 말씀드린 게 노무현 그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과 그 연속된 비전이시고 실제로 그 16주기 추도식에 가셔서 그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정계 입문을 본인이 그걸 보고 그 존경심에서 따라가게 됐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전에 공감하고 그 길을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진짜 진정성 있는 분인데 되게 섬세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제 후보가 유세장에 도착하면 미리 와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저나 좀 마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싫어하세요. 그걸 와서 서 있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권위주의 싫어하는구나.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 되게 섬세한 분이구나. 근데 좀 너무 그 악마화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왜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도 들고 이분의 그런 어떤 진정성, 국민 주권에 대한 진정성,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런 섬세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렇게 많은 오해가 생겼을까요? 또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우선은 그런 걸까요? 이분이 이제 기초자치단체부터 시작한 정치인이잖아요. 그것도 사실 좀 그 많지 않은 경력이 기초자치단체, 광역, 그다음에 중앙 국회로 온 경우가 많지 않은데 기초자치단체장 시작할 때부터 서민의 입장에서 그 국민 중심의 행정을 피다 보니 적이 많았던 거 아닌가. 맨 처음에 성남시에 의료원 만드는 문제로 변호사로 인권 변호사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정계 입문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뚫고 나가려는 어떤 그 기존의 특권, 기존의 반칙과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데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을까? 저도 좀 의아하고 좀 마음이 안 됐고 좀 그래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조사받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편에서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기득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도 조금 많이 비슷하시죠.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말꼬리를 너무 자주 잡혀요. 이번에도 좀 그런데 근데 이분이 주로 말하시는 게 유세장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국민하고 대화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쉬운 표현으로
당신의 큰 담론, 뭐 경제 살리기의 담론 같은 거 쉽게 몇 마디로 정리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또 말꼬리를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꼬리가 말이 잡히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 하는 얘기를 한 토막을 딱 그렇죠. 떼서 보면은 진의를 보면은 굉장히 큰 담론을 쉽게 설명하시는구나. 그런 거가 오해를 너무 많이 받고 계시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그 대선 후보가 되신 다음에도 맨 처음에 하신 게 강원도 접경 지역 경청 투어예요. 듣겠다. 네. 그러니까 국민을 섬기겠다면 우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50년 만에 대선 후보가 찾아온 건 처음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유권자 표가 없는 곳이죠. 인제, 강원, 화천 이런 거 그런 것도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이세요. 진짜 진심이시고 국민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하시고 당신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를 많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거의 군데군데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서 시비 걸고 그런.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렇게 또 이미지가 형성되어 온 과정에 또 사실 검찰과 사법부가 많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특히 네. 그랬죠.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심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나 또는 뭐 강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도 그런데 이제 그 후보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계속 그 기소당하고 수사당하고 했지만 결국 법원의 영장기가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서 그 저기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첫째는 국민을 믿는다 나는 국민을 믿고 간다. 둘째는 법원에 대해서 일정한 신뢰를 하시는 거죠. 다만 이 내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법원이 처음에는 체포영장 뭐 발부하거나 괜찮았는데 이제 구속 취소 결정 이후부터 신뢰가 좀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 맥락이 그 내란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후보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파기환송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불안감들이 위기감과 불안감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의원들이 이제 개별 입법으로 뭐 대법관 증언 문제나 뭐 그런 게 나왔는데 저희 선대위 차원에서는 그 국제기준 사법정의 실현위원회를 발족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검찰 개혁 과제에는 얘기가 워낙 많이 되고 그런데 사법 전체 시스템의 어떤 선진화라 그럴까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좀 이렇게 국민들하고도 소통하고 국민 중심으로 그렇지만 전문가분들 또 법원 검찰 내부 목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걸 다 이렇게 종합해가면서 큰 틀을 짜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의원 입법으로 이걸 개별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우니 처리를 이제 요청드린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건 어쨌든 지금 대법원 구조나 사법부 내지는 검찰의 수사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네. 구조 국제 기준도 보고 네.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될까요? 방향은 뭐 저 신뢰 회복 플러스 뭐 또 뭐랄까 사법권 독립. 네네. 사실 참여정부부터 진짜 원하는 거는 수사의 독립이에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게 그렇죠. 자꾸 무너지니까 생기는 네. 문제고 사법의 신뢰하는데 사법권 독립이 흔들리는 것 같은 오인을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정치적 중립, 그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개혁이란 말도 뭐 20년째 쓰는 것도 좀 우스운 것 같고 선진화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 경제 강국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네. 정치만 오면은 너무 이게 지금 수준이 떨어지니까 네. 선진화 시스템.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구를 조금 장기 과제로 다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를 대통령 직속의 장기적인 예컨대 네. 사법 선진화 뭐 기구. 그렇게 네, 예를 든다면 네. 그러면 구체안이 나온 거는 아닌가요? 아닌 아직? 것이죠. 방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 네. 이런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잘 아십니까 혹시? 동기인데 잘 알지는 않고요. 동기이시고. 네. 근데 왜 그렇게 좀 무리한 결정을 모르죠. 했을까요?
그나마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비상겸 그 밤부터 집에도 제대로 못 가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란의 맥락 속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어떻게든지 내란을 해가 이 비상적인 상황을 마무리 짓고 대선 이후에 제대로 뭐 진상조사도 하고 좀 더 경제 회복도 하고 좀 나가보자. 헌정 질서 회복하고 국민 주권 정부 나가보자고 하는데 이게 그러려면은 대선에 누가 해야 되느냐. 제1야당 후보잖아요. 네. 근데 제1야당 후보가 갑자기 선거 직전에 피선거권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그렇죠. 봤던 것이죠.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법원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또 공론을 모으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검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법원 검찰을 같이 다룰 거. 그동안에 좀 뭐 기소청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게 지금 이제 네. 얘기는 나오지만 이렇게 윤곽이 잡히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좀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의견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동안에 쌓인 여러 가지 뭐 외국의 선진화된 제도 조사도 필요할 테고 또 법원과 검찰 내부 목소리 듣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직접 겪은 분들 얘기를. 아, 그래서 그런 총체적으로 그걸 해나가려면은 조금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죠. 당장 급하게 추진할 것은 아니고 아니, 지금 어떤 그거 것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기구 설치부터. 기구 설치부터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당장의 급한 과제는 경제 민생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네네네. 자칫 그런 법제도에 그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경제 살리기가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예컨대 선거를 이제 위원장님하고 뭐 이재명 후보하고 성공적으로 치르셔서 네. 당선이 된다면 네. 제일 처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은 경제 경제 민생이라고. 문제. 그래서 기자회견 때 그저께 기자회견 때 경제 비상 대응 TF를 네네. 꾸리시겠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비상 대응 네네네. 상당히 안 좋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경제는. 안 좋습니다. 네. 저 정말 자영업자들 그런데다가 너무 힘들어요. 또 장기 침체 국면이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참 나라가 진짜 걱정이에요, 진짜. 아, 그래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요. 네. 일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 그 민주당이 승리를 못하면 이거는 민주당의 승리나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정말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긴장돼요. 민주주의가 말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굉장히 지금 6개월도 엄청나게 그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고 있는데 만에 하나 민주당이 승리를 못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거며 네. 누가 이 경제며 이런 걸 다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통상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뭐 지금 1위가 나오지만 이재명 후보가 1위가 나오지만 안심을 못하는 거죠. 너무 이게 중차대한 역사적 선택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정말 그 헌법 제정 권력자로서 헌법의 유일한 권력자로서 한 표 한 표를 꼭 행사해서 우리나라를 같이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그렇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또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대선이 내란 종식 중요하긴 한데 경제 살리기 중요하긴 한데 우리한테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생존할 수 있을지 네. 뭐 이런 의문도 있고 네. 여성 문제도 심각한데 지금 뭐 여성 문제 얘기를 또 안 하는 것 같고 네. 청년들도 좀 소외된 것 같고 이런 또 불만의 목소리들도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좀 나옵니다.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대선이 정책 대결이 비전과 정책 대결이 좀 잘 안 되다 보니 그게 좀 주목이 안 되는데 사실은 기후대응위원회가 이미 그 국내 400여 명의 전문가가 이미 모여 계세요. 선대위 안에요. 조명래 전, 네, 제가 출범식도 출범 모임도 갔는데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안병옥 이사장님이라거나 국내의 뭐 관료 학자의 최고 전문가들 다 모여서 하고 이미 정책을 만들고 발표도 하고 계시고 여성본부도 있어서 며칠 전에는 제가 중랑구 김경숙길이라고 거기 가서 여성 노동자들하고 간담회에도 참석을 했거든요. 네. 계속 하고 있는데 주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년도 그렇고 청년은 제3하고 뭐 전세 사기 이런 빚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공약을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네. 또 다른 분은 무슨 양자 물리 이런 거는 왜 안 하냐 다 정책이 있는데 주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대선 준비가 너무 짧다 보니까 네. 그렇게 오래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네. 공약집이 이번 주 말쯤 나올 것 같아요. 전체 네. 공약집이.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책은 다 준비가 네. 되고 있는데 특히 기후 주목이 안 되는 문제는 것이다. 굉장히 좀 비중을 높게 보고 네. 있죠.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그 뭘까 국민들의 여전히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 사실 정당에서 정책을 잘 준비할까 이런 의구심이 아직도 있거든요.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제가 비교하면. 이제 이렇게 대선에 본격적으로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에 참여한 건 좀 사실 처음이다시피 네. 한데 그 각 전문가 단체들이 와서 정책 협약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만 정책을 준비한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실제로 뭐 그 산업에서 실제 실무 종사자들이 오셔서 협약도 하시고 학자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이 대선의 이 공약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뭐 사회 전체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수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성장한 것 같기도 해요. 좀 주류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기도 사실 하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님 때만 해도 단독으로 대선 승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꾸준히 성장해 온 게 그게 민주주의의 성과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네. 잘해야 되고 네. 많이 바뀌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일 중심으로 우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는 계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믿기지가 않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강 장관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윤석열 씨가 뭔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확 한 게 아니고 아니더라고요. 그 원래 특수수사 하신 분이 치밀하거든요. 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용산 이점도 좀 의도였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군사시설로 용산 이점. 들어갔잖아요. 대통령이. 처음부터.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밝혀져야 되겠지만 되겠죠. 노상원 그분의 수첩이 좀 네. 의미심장해서 언제부터 이게 모의가 시작된 거냐, 어떻게 준비가 된 거냐, 누가 관여됐냐가 우리가 아직 다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사시에는 이런 조치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유심히 보는 할 수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바이든 뭐 날리면 그게 네, 뭐 정권 초기에 그때 MBC 기자를 비행기에 안 태우는 일이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그 그랬죠. 명분이 헌법 수호였어요. 헌법 수호. 헌법 그렇게 수호를 위해서 말했었나요? 국익에 반하는 방송 기자를 태울 수 없다. 그리고 한 10월쯤에 가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 못한다. 그때부터 이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갔거든요. 야권 전체. 야당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예, 건가요? 야권 전체. 그리고 한 번도 안 만나주고 그랬죠.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차례 요청하고 해도 안 만나주고. 그때 거의 뭐 이재명 대표가 구걸하다시피 뭐. 근데 조건 다 들어주고 대통령이라는 그랬던 분이 것 그렇게 야권 전체를 그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정권 초기부터의 워딩이라는 게 좀 의미심장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다 전모가 밝혀졌으면 좋겠다. 정말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해봐야 해야 될 되겠네요. 필요가 있죠. 예. 그 한편에서는 또 해야 돼요. 정치보복 얘기를 하면서 정치보복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이분이 이제 만델라 대통령을 생각해봐도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이 좀 화해와 뭐 대통합과 타협을 하지. 그래서 오히려 이 후보님은 당신은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절대 정치 보복 안 한다. 믿어달라고 하시는 거고 국민 통합에도 지역주의를 넘는 정치를 하고 싶다. 호남이 무조건 찍어주기보다는 죽비도 들듯이 실력으로 그 지역에서 선발해줘야 정치인이 일을 열심히 한다. 그 말씀도 하시고 다만 내란죄하고 그동안 못한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죠. 네, 묵은 과제죠. 네. 그러면 이태원 참사도 좀 진상조사가 부모님들이 지금도 길을 헤매고 다니세요.
그 하소연하느라고 저도 한번 만나 뵀는데 네. 그러면 정권이 출범하면 그 동안에 특검들은 특검들은 네. 좀 우선 출범을 할 수가 있겠네요. 내란도 특검 가야 되겠죠? 갈 보세요? 수밖에 없는 이제 네. 수사기관들 사이에 좀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사기관들이 뭐 김건희 씨도 조사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민주당이 그동안 특검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거부권 행사로 못했으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란 특검, 김건희, 명태균 특검, 최혜병 특검 이런 그거는 해야 것들은 된다고 봐요. 아마 가게 될 것이고 그거 이외에 다른 뭐 이슈들은 이태원 참사도 이태원 참사도 좀 원인 규명도 하고 우리가 진상을 밝히는 이유는 재발하지 않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한 특검보다는 우선은 좀 뭐가 좀 된 게 없는 네. 느낌? 누가 하나 이렇게 책임진 사람도 좀 없고 좀 하여간 좀 그래. 제대로 조사와 책임을 묻는 과정이 네. 필요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같이 일하셨으니까요, 법무장관을. 네. 그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국민들을 대한민국이. 대변하는 건데 그거의 다음 버전이 이재명 진짜 후보의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좀 대선 끝나고 자유로워지시면 네. 좀 가끔 좀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생명과 평화 이야기도 좀 더 나눴으면 네,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강금실 민주당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준석 그 후보가 이게 TV 토론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어요. 뭐 간병비 15조 원도 있고 뭐 에너지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팩트 체크를 이정원 슬로우 뉴스 대표가 해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라이브 계속 시청해주시고요. 강금실 장관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